네, 급등TV 빵요입니다. 오늘 특별했던 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한 종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먼저 지수 간단하게 보시면요,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좋지 않습니다.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 5일선을 완전히 훼손을 했고요. 이렇게 된다면 21선에서 반등이 나와줘야 되겠죠. 아니면 또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던가, 또는 5일선에서 내일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게 아주 핵심적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좋다고 볼 수 없고요. 지금 21선 지지를 3일 동안 받고 있으나 내일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국은 반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뭡니까? 결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험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위험한 것은 내일 모레가 휴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은 매수세가 좀 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수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테마주를 봐야 되는 것은, 어차피 일단 실적 발표가 다 끝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적주들의 랠리는 이제 끝났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좀 조정을 받아야 될 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본격적인 테마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펀더멘탈 필요 없이 그냥 수급으로 땡기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시면은 오늘도 역시나 뭐라고 할까요? 그 백신주, mRNA 백신주, mRNA 백신주들이 올랐고요. 이연제약이 오늘 상한가를 가졌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리거 같은 경우는 윤석열 관련주였고요. 올리패스 이런 종목도 거의 상한가에서 좀 풀렸지만 이런 종목들이 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백신주나 또는 윤석열 정치 테마주들이 강세를 보여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여행주라든지 굉장히 좋은 차트죠. 또 에너토크 같이 이 원전주들도 올랐지만, 일단은 오늘 아주 강한 어떤 테마군으로서 움직인 것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테마주와 RNA 백신주가 올라갔고요. 아시겠지만 당장 21일이면은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백신 수합이라든지 기술 이전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렇게 된다면 모더나나 이제 화이자 테마주가 이슈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mRNA 백신주들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달았긴 했지만, 이슈가 아직 끝나진 않았죠. 왜냐? 21일까지는 어찌됐든 간에 계속 이슈가 나올 거니까요.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실제로 백신 수합으로 확정돼서, 또는 백신 기술 이전이 확정이 돼서 뉴스가 나오게 된다면 이런 어떤 테마적인 이슈로는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까지도 이 어떤 강한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대장주라든지 또는 이 어떤 테마의 급등이 나왔던 종목들,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거의 2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이야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죠. 하지만 테마가 아직까지 완전히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원래는 반도체나 전기차 같은 얘기도 나오기 위해서 간 거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백신이 없어서 결국은 이 문 대통령이 말하는 것도 결국은 백신에 대한 이야기겠고, 국민들의 관심도 과연 미국에서 백신을 받아올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관련주들 보셔야 되겠고요. 백신 관련주들 오늘 뭘 올라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장주를 가장 첫 번째로 보셔야 되겠고, 금요일 날에 올랐던 대장주로서 아이진, 이건 이제 국산 RNA 백신이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서린바이오, 이런 종목들, 또 오늘 오른 것 중에 이연제약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국은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더 가기 위해서는 곧바로 이렇게 수직 상승으로 가게 되면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내일 살짝 빠지고 목요일 날에 바닥 잡아주고 금요일 날에 이 이슈와 함께 한 번 더 튀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단기 조정이죠. 2, 3일 동안의 조정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2, 3일 조정 동안 이렇게 5일선이 올라오겠죠. 그렇게 되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 음봉으로 세게 꽂을 때는 한번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또 아이진 같은 경우에도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이 우리나라의 국산 RNA 백신을 실제로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시총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오늘 비록 올랐지만 대략 시총 5천억 정도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나 다른 여타 백신 관련주들이 거의 1조에 육박하는 것을 봤을 때 그냥 단순 비교적으로도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종목 역시 내일 좋은 뉴스가 나와서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고 쳤을 때 내일 또는 내일 모레 이렇게 조정을 한번 받아주고 나서 이 백신 실제로 이 미국에 가서 기술 이전을 받았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면은 이런 강한 슈팅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테마주들이 사실 이렇게 지수가 꺾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테마주들이 이렇게 강세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어찌됐든 간에 이 종목에 힘이 있고 이 힘이 이렇게 한 번에 쏘고 끝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기술적인 분석, 차트 매매로서 어느 정도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5월이 지나가게 된다면 또 어떤 이슈가 있을지를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5월에는 꼭 이런 이슈만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이슈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자재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백신이 완성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예측되는 이슈는 두 가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한은에서 CBDC 이슈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세종시 이슈가 있겠죠. 그래서 한은 CBDC 이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네이버랑 카카오 같은 애들이 입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한은이 6월부터 CBDC 모의 실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물론 요즘 비트코인의 시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결국 비트코인이 망하면은 어떤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이슈로서 디지털 화폐 안정성이 보장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막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어떤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로서 CBDC에 대한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CBDC 종목들이 장후반에 급등을 한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KCT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 갑자기 분봉으로 보시면은 갑자기 올랐다가 쫙 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한네트, 또 로지시스 이런 종목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대장주인 KCT를 보시자면 많이 올랐습니다. 물론 이 오른 이슈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작년 3월 저점에서 대략 10배 정도 오른 종목입니다. 물론 가격 부담은 있습니다만 이슈적으로 봤을 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고점을 돌파할 거라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한은이 6월에 이 모의 실험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백신주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구간일 테고 정치 테마주 정도밖에 움직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루짜리 단발성 슈팅으로라도 한 번 더 쏴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고점을 돌파하고 더 가느냐는 어떻게 보면 그때의 수급이나 이 이슈에 대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지만 일단 오늘 이런 종목들이 반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고 차트적으로 설명했을 때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 저 지지해줬고 여기 지지해줬으니까 쌍바닥입니다. 일봉상 길게 보실 때 일봉상 쌍바닥이 나왔고요. 또 이 종목이 만약에 안 보낼 종목이었다, 힘이 약한 종목이었다 그러면은 금요일날 이렇게 양봉을 뽑고 떨어졌는데 오늘 이렇게 굳이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었죠. 이렇게 올릴 필요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냥 차라리 뺄 수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왜냐? 지수가 나빴으니까. 지수가 나쁜데 또 오늘 주도적으로 올랐던 종목들이 백신주였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힘을 줬다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는 이 시장이 CBDC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종목들 사실 손절 라인은 잡기 쉽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5일선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 종목이 정말 센 이슈라면 5일선을 깨지 않고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 사람들이 이슈가 죽지 않았으니까 5일선 깰 것 같으면 다 달라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일선 위에서 놀고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시고
다만 이 한네트, 로지시스, KCS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 이게 어느 놈이 그날의 대장을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대장주로서 상징적인 종목은 KCT나 또는 한네트 정도다라고 보시면서 이런 종목들 관심주로서 편입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우리가 세종시 이슈가 또 6월달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종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법안 처리가 불투명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6월달 임시국회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어찌됐든 간에 이게 중요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충청도 표밭에 표심을 얻기 위해선 충청 대망론이라든지 뭐 세종시에다가 뭐 의사당을 지어준다든지 여기라도 하나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종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 당대표들이나 또 어떤 대선 주자들이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얘기가 안 나와서 지지부진한 흐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것이 확정되고 난다면 뭐 6월 안에는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임시국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관련주로서 한번 부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장주로서는 프롬파스트를 보고 있고요. 그때 우리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대장주를 보셔야 됩니다. 일봉상 보셨을 때 역시나 쌍바닥이 나왔습니다. 물론 내일 이렇게 떨어져서 이 산바닥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갭자리를 지켜서 잘 움직이고 있다는 점을 꼭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안 들고 뭐 대주산업이나 유라테크를 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대장이 움직여지만 나머지들도 따라가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롬파스트를 최우선적으로 움직이는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등주에 온기가 오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량도 아직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차트만 지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아름아름 사는 거고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그렇게 부각되지 않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윤석열 테마주 오늘도 많이 올랐지만 윤석열 씨가 결국은 이제 말을 합니다. 5.18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아시다시피 이런 얘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의 정치 행보가 가동되었다라고 보셔야 되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그래도 윤석열 테마주인 뭐가 있을까요? 뭐 서울리거라는 종목도 올랐고요. 또 보시면 승일 같은 애들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올랐다 빠지긴 했지만 덕성 이런 애들도 올랐으면 그래서 윤석열 테마주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씨가 실질적으로 이제 슬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도 움직였습니다. 물론 이 분이 실제로 뭐 야당이랑 합당을 한다든지 어떤 명확한 어떤 거치가 정해지면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로서는 1위이기 때문에 윤석열 테마주를 이 시장을 이해하는데 절대 빼놓고 말할 수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